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고요. 함께 하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기존의 긴축 기조 그대로 또 매파적으로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제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좀 시장의 중요 포인트, 키워드 펀치 어떤 쪽 보세요? 네, 이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잡아봤습니다. 벌써 6거래일이나 됐나요? 꾸준히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연초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1월 3일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2218포인트. 2200을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지수 보면 2356포인트입니다. 6거래일 동안 한 130포인트 이상, 거의 140포인트 정도가 오른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부분들이 6거래일 동안 시장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좀 편안했죠, 느낌이. 그리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도 20억 잡혀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시장이 불안하거나 굉장히 변동성이 컸거나 그런 이 투자자들을 좀 혼란시키고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6거래일 동안 시장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을 수 있었고요. 어제 매도 일부 있었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하면서 금년 들어서 외국인 대체적으로 순매수세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월 4일에서 1월 9일까지 외국인 한 1조 한 4천억 1조 4천억 넘는 1조 한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 기조에 있어서 시장이 급등은 여기서 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편안해진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단점을 좀 찾아봐야죠. 분명히 6거래일 동안 시장도 좀 편안해졌고요. 거래대금 작년 12월에 굉장히 안 좋았죠. 6조 원 아래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6조 원 이상, 7조 원 이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거래일 동안 평균 내보면 7조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도 여전히 사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수준,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제랑 오늘 보면 거래대금이 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금액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상승폭도 좀 줄어들었죠. 이 얘기를 해석을 해보면 시장이 6거래일 동안 상승한 건 긍정적이었고요. 최근에 분위기는 좋았는데 상승 탄력은 앞으로는 좀 둔화가 될 가능성.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질리는 얘기인데 또 박스권 들어왔습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박스권 상단 가면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요. 매수세 좀 줄어들고요. 이런 모습들 나타나는 게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기전자 섹터가 좀 힘을 내야 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힘을 내고 좀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상승 탄력이 많이 좀 떨어졌죠.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리고 삼성 SDI도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 폭이 전 같지 않죠. 좀 많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지수는 앞으로는 상승 탄력은 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 이 길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도 바닥을 거의 확인을 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는데요. 쉬었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지금 자리가 조금 쉬는 자리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쉴 동안은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동안에는 전기전자 섹터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전기전자 섹터가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전기전자를 제외한,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금융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시장이 불안해하지는 않죠.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리고 중국에서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해도요. 시장이 별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이제는 이 정확하게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들도 있고 예민해져 있지 않고 좀 그야말로 시장이 좀 털털해졌죠. 그런 예민한 모습이 아니라 예민한 모습이 많이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이제는 확실한 종목들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확실히 하반기엔 좋아지겠죠. 삼성전자 뭐 생산량 줄어들 거고요. 반도체 가격 하반기엔 올라갈 거고요. 1분기엔 좀 안 좋을 거고요. 이런 모습들 확실하게 좀 찾았고 확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았고 그 종목들로 조금씩 베팅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든 중국 관련돼서 무슨 분위기가 나오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난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하다. 지금 가격은 좀 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올라간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본다라면 시장이 뭐 어떻게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경제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가격이 굉장히 쌌죠. 가격에 대한 확신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수할 때에 대한 확신 정도가 지난달과 이번 달은 많이 달라진 상황. 그러니까 확신에 대한 정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 투자 심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 가격도 한몫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앞으로 좀 봐야 될 키워드 펀치는 어떤 쪽 보세요? 네, 리오프닝주의 반등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어제 사실 중국의 보복 조치 얘기가 나오고 나서 오늘장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제 오후에도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분들이 큰 폭으로 밀려서 오늘장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오릅니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리오프닝 사실 걱정했죠. 이 보복 조치 나오면 너무너무 우리가 힘든 시간을 중국 관련주에서 이 사드라는 걸로 인해서 겪었었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또다시 재현이 될까봐 오늘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개인적으로 중국이 문을 연다 쪽으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는데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이 중국 관련주들 분위기가 괜찮고요. 그리고 오늘 뭐 리오프닝주들 중에서 이 LCC와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다행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있죠. 이전에는 중국이 문을 연다. 리오프닝주가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였습니다. 상승을 같이 했고요. 근데 상승 폭이 좀 차이가 있었지만 같이 상승하고요. 떨어질 땐 또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최근의 모습들은 이게 리오프닝 섹터가 대표적으로 본다라면은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항공주도 있고요. 그리고 엔터도 있고 뭐 미디어도 있고 이 음식료도 있을 거고요. 뭐 면세점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요. 섹터들의 방향이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제는 이 섹터를 좀 더 골라서 움직인다. 근데 그 고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확실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섹터를 좀 골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올라가는 게 화장품하고 LCC죠. 이 LCC하고 화장품 보면 화장품은 워낙 좀 안 좋았었죠.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는 확실히 좋아진다.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화장품이 요즘에. 그런 모습이 또 있고 LCC는 이제 4분기 흑자 전환했고 금년 실적 매우 좋다. 이견이 없습니다. 4분기 흑자 전환 뭐 진에어도 그렇고 티웨이 항공도 그렇고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에 대한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 항공 여객 수요가 좀 많아진다라면 이제 뭐 그 다음에 올라갈 게 면세점이 올라갈 거고 중국이 감정적으로 사실은 좀 보복 조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지 이 중국에서의 엔터 활동이라든지 방송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좀 물음표가 달린 섹터들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이 섹터들이 이 섹터들 위주로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많이 이렇게 막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수가 좀 막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확실히 올라가는 좀 전에 확실히 올라가는 화장품하고 LCC로 매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품과 LCC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상승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겪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좀 계단 형식으로 쉬었다 올라갔다라는 형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유는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에서 다시금 또 보복 조치를 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하면은 향후의 실적은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요? 이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오늘 국내 시장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거는 그야말로 파월 의장의 말빨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시장은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보복 조치가 사드처럼 계속 이어지고 좀 더 심화되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중국은 화가 나서 이렇게 보복 조치를 했지만 이 계약, 이 조치는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가고 단기적인 시간 안에 해결이 된다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보복 조치가 얼마나 길어질지 짧아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이즈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리오프닝이라는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는 시장의 모습 이렇게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